자, 이번 랩 3의 문제의 제목은 히스토그램입니다. 자, 히스토그램 모두 한 번씩 들어보셨죠? 확률 시간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자, 조금 더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죠? 자,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, 이 데이터들의 분포를 보고 싶을 때 그리는 게 히스토그램이죠. 그래서 0과 1 사이에 몇 개가 있는가 이런 거죠. 뭐 얘도 있고, 자, 이런 거 개수를 세서 여기다가 뭐 10개 이렇게 적을 거고요. 또 1과 2 사이에 몇 개가 있는가 적고,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세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이런 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얘네가 각 이 범위, 그 범위 안에 있는 숫자들을 담는 녀석을 보통 빈, 바구니라고 부르죠. 그래서 각 빈에 몇 개의 원소가 포함되게 되는가를 파악하는 걸 히스토그램이라고 합니다. 저 이번 문제, 히스토그램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인풋을 갖습니다. 총 1024의 세제곱 개수만큼의 플로팅 포인트 넘버가 있다고 가정하시고요. 자, 이 넘버는 여러분이 직접 생성하시면 됩니다. 0과 10 사이로 랜덤하게 직접 생성하시면 되고요. 자, B는 총 10개입니다. 0에서 1번, 1에서 2번부터 9번에서 10, 9에서 10까지. 그래서 이 경계 부분은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시면 되고요. 그러다고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시면은 0은 포함, 그리고 1은 포함하지 않는 게 첫 번째, 1을 포함해서 2를 포함하지 않는 게 두 번째. 자, 이 기호들은 아시죠? 자,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과에 출력돼야 될 것은 이제 각 빈에 몇 개의 숫자가 들어있는가를 출력하시면 되고, 플러스 시간, 걸린 시간을 출력하시면 되겠죠. 자, 이게 문제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 버전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. 첫 번째 버전은 다음과 같습니다. 자, 여러분 이미 랩 1, 2를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가 이만큼 있고 프로세서가 P 개만큼 있다면 이를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다라는 직관적인 이제 느낌이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될 거고요. 그리고 각각 원소에 뭐 얘는 어디에 속하는지 찾아서 넣어주면 되고 얘도 어디 속하는지 찾아서 넣어주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넣어주는 식으로 해주면 간단하게 병렬화가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빈에다가 넣어준다는 건 얘를 플러스 하나 플러스 시킨다는 걸 텐데요. 자,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죠. 버전 1 같이 구현을 할 때 얘가 여기 쓸 때 만약에 프로세서 2번도 여기 쓴다면 스레드라고 할 수도 있겠죠. 스레드 2번도 여기에 동시에 쓰면 문제가 된다고 했죠. 얘가 1을 더하고 있는데 옆에 와서 또 1을 더하면 이상한 값이 생성이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이 기억나시죠? 자,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동기화라는 걸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버전 1의 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 우리가 여기 각 빈에다가 자기가 찾은 개수를 더해줄 때 그 얘에 대한 원소가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 더해줄 거고 또 얘도 여기 더해주게 되겠죠. 이것을 더해줄 때 두 명이 동시에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거를 동시에 안 해주게 하려면 동기화가 필요하고, 자,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, 자,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크리티컬이라던가 락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녀석들을 사용해서 동기화를 해서 각각 빈의 개수를 늘려주면, 빈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늘려주면 될 겁니다. 자, 이 카운트만 체크하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. 자, 첫 번째 버전, 아마 다들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동안 랩 1, 2를 다들 하셨기 때문에. 자, 이게 첫 번째 버전이고요. 다음으로 두 번째 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구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있고 이거를 픽의 스레드가 나눠서 할 텐데요. 자, 이때 여기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각각 스레드 로컬 빈에다가 스레드 로컬 빈이죠. 스레드 각각의 빈에다가 내부적으로 취합을 합니다. 내부적으로 내가 맡은 이 영역에서 각 빈에 몇 개가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. 취합을 하고 프로세서 2 또는 스레드
2죠. 스레드 내부적으로 또 뭐 이렇게 취합을 하고 각각 내부적으로 취합을 하게 될 거고요. 자, 스레드 로컬하게 취합을 하니까 여기는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가 없겠죠. 이 부분은 동기화가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. 자, 동기화 없이 여기다 각자 자기 로컬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로컬한 정보죠. 자, 로컬한 정보니까 이것들을 다시 글로벌한 빈에다가 정보를 취합해 주셔야 할 거예요. 자, 그거를 이제 구현하실 건데요. 1차적으로 로컬에다 취합을 하고요. 자, 글로벌에 취합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하나 있죠. 자, 기억나시죠? 야, 요 정보들이 다 업데이트된 후에 여기다가 더해 주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싱크로나이제이션 중에 베리어 형태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할 겁니다. 자, 베리어는 임플리시트한 베리어도 있을 거고요. 익스플리시트하게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. 자, 이렇게 각자 스레드들이 각자 일을 끝내고 나면 그 녀석들을 합해주면 되겠죠. 그 녀석들을 합해주게 되는데, 자, 이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면 얘도 쓰고 얘도 쓰니까 또 뭐가 필요하죠? 동기화가 필요합니다. 마찬가지로 어떤 락이라던가 크리티컬이라던가 자, 이런 동기화가 필요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2번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힌트를 드렸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. 세 번째 방법도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. 자, 세 번째 방법은 여기까지 기다리는 것까지는 이 두 번째 방법과 동일하고요. 근데 얘네들 합쳐줄 때가 좀 다르죠. 잘 보면은 앞에 방법에서는 여기다 락을 써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써서 합쳐줬는데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락이 필요하게 되죠. 자, 그런데 락을 쓰지 않고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합쳐보자는 겁니다.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 첫 시간이었나요? 배웠던 글로벌 썸이라는 겁니다. 자, 스레드 1번이 얘와 얘를 더해주고 스레드 2번이 또 얘와 얘를 더해주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여기 스레드 1번이 얘와 얘를 더해주고 그 결과를 빈 원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글로벌 썸이라고 했었고요.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자, 여기서 한번 싱크로나이제이션 했지만 또 여기서도 한번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줘야 될 거고요. 자, 지금 스레드가 4개지만 8개면 이 뎁스가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각 뎁스를 내려갈 때마다 동기화를 해줘야겠죠. 자,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, 글로벌 썸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여기 근데 또 이게 좀 아쉬운 것이 있을 거예요. 뭐냐면은 우리가 스레드 지금 4개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면요. 여기는 2명만 참가하고요. 여기는 1명만 참가하죠. 스레드가 4개인데 뭔가 아쉽죠. 자,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써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겁니다. 자, 빈 1은 스레드 1번이 처리하고요. 이게 0이냐? 빈 1은 스레드 1번이 처리하고 빈 1은 스레드 2번이 처리하게 되면 빈 1번에 대한 이 글로벌 썸을 또 따로 해줄 수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빈 2에 대해서도 다른 애가 할 수 있을 거고 n에 대해서도 다른 애가 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 영역, 글로벌 썸 하는 이 영역에서도 다양한 병렬 처리 전략을 여러분이 도출해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게 버전 3입니다. 버전 2와 동일하지만 이 결과를 취합할 때 다음처럼 락을 쓰지 말고 여기다가 글로벌 썸이란 기법을 적용해봐라 라는 게 이 문제고요. 힌트는 이 사이사이에도 싱크로나이제이션, 배리어 형태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필요한 거고요. 병렬화 효율을 높이려면 이때 빈을 나누어서 자, 첫 번째 스레드 1번은 빈 0번을 처리하고 스레드 2번은 빈 1번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한 번 더 병렬화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힌트로 드립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당연히 시리얼 버전을 구현해야겠죠. 결과를 검증해야 되니까. 자, 시리얼 버전을 구현하시고요. 그 다음에 버전 1번, 2번, 3번을 순서대로 구현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빠졌는데 마찬가지로 결과 검증이 들어가야 되겠죠. 자, 이 말은
시리얼 버전과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겠죠. 하시고요. 그리고 이제 각 버전별로 속도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. 자, 이 1, 2, 3번 말고도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성능을 비교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추가로 내가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빔의 크기를 조절도 해보시고요. 원소의 개수도 한번 조절을 해가면서 성능을 검증해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가 랩 3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.